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유기동물들은 일정한 기간 내에 입양자를 찾지 못할 경우 안락사의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때문에 정부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치료비나 미용비 등을 지원하는 입양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입양 지원금을 상한선까지 모두 지급받은 입양자들 가운데 절반은 실제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에서 한 시민에게 입양된 검은색 리트리버입니다. 입양 당시 청주시는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입양 지원금이란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 내 동물들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나 예방접종비, 미용비 등의 비용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7개월 뒤 입양됐던 개는 다시 청주시 반려동물 보호센터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입양 서류에는 제6위 또는 파양 시 지원금 전액을 반납하기로 돼 있습니다. 심지어 이 개가 다른 시민에게 재입양되는 과정에서 입양 지원금은 또다시 지원됐습니다. 입소될 때 칩 검사를 하는데 그게 이제 칩이 자꾸 몸 안에서 이제 좀 도는 경우가 있어서 들어올 때 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환수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청주시의 경우 연간 한 사람당 최대 3마리까지 입양이 가능합니다. 산술적으로 한 사람이 한 해 75만 원의 입양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지난해 청주시의 경우 입양 가능한 최대 마리수, 즉 3마리를 입양한 사람은 46명인 것으로 파악됐고 이들 대부분 입양 지원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청주시가 유선으로 입양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중 절반이 넘는 24명은 입양한 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거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입양 지원금만을 받고 동물을 돌보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요. 그럼 실제 이 동물들이 다시 어디로 보내졌을까요? 취재 결과 이 가운데 일부는 입양 지원금만 지급받은 뒤 입양 단체로 동물을 떠넘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동물들을 국내 또는 해외로 입양해주는 국내 한 단체입니다.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입양됐던 동물들 중 일부가 이 단체로 넘겨진 사실을 취재진이 확인했습니다. 모두 청주시가 입양자에게 25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개체들이었습니다. 지급 근거는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의 용도입니다. 그러나 이 단체에 동물들이 들어올 당시 해당 동물들은 전혀 예방접종이나 중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고양이들 치료비 제가 다 냈어요. 제가 다 치료했어요. 그거는 동물병원에 원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제가 다 했어요. 실제 입양자가 지원금 목적과 달리 어떠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8년 입양지원금 제도가 시작된 첫 해 2,400만 원이던 예산은 3년 만에 1억 원 넘게 확대 편성됐고 이들 예산은 대부분 집행됐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입양이 활성화되며 지원금 정책이 제대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정수급을 의심할 만한 사례들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지난해 10,000명을 넘었던 충북 지역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이 올해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충북의 주택부 종합부동산세 과세 인원은 3,885명, 세액은 145억 원으로 각각 지난해 대비 64%와 52%가 감소했습니다. 이는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 공제 금액 인상, 세율 인하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세종시의 경우 과세 인원 감소율이 8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23주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충북도 상승 행진을 멈추고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어제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충북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은 마이너스 0.01%로 지난 7월 셋째 주 이후 19주 만에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청주는 상당구와 서원구, 청원구가 올랐지만 흥덕구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도 전체와 같은 마이너스 0.01%의 변동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건설 경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다음 달 15일 건설업계 권익을 대변할 대한건설협회장 선거에서
현 회장의 선거 방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선거전에 나선 윤현우 전 충북도회장이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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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에서 최초로 대한건설협회장 선거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린 윤현우 전 충북도회장이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후보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협회장 선거에 나섰지만 막상 과정을 살펴보니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관상 협회장 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의 157명의 대의원 중 20%에 해당하는 32명 이상에게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 현 회장이 압력을 행사해 추천하지 말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제가 대의원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하면 선거 당일 표는 줄 수 있어도 대의원의 이름을 표기되는 추천서는 써줄 수 없다. 김상수 의장이 써주지 말라고 해서 곤란하다. 이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현행 추천 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충북의 대의원은 8명뿐인데 최소 32명에게 받는다는 것 자체가 소규모 지방에서 출마한 후보는 예선조차 통과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충청북도는 8표뿐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주도 같은데 4표뿐이 안 됩니다. 그런 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와도 출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천제라는 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협회장 선거에 나선 예비 후보는 윤현우 전 회장과 한승구 전 대전시회장, 그리고 나기선 전 서울시회장 등 모두 3명. 추천서 기준을 넘겨 본선에 나갈 것으로 보이는 나기선 후보도 자리에 함께 선거의 불합리함을 규탄했습니다.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김상수 회장의 불법 선거 공작으로 인해서 사퇴하시는 우리 윤현우 후보의 참 심정에 큰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이에 대해 김상수 현 대한건설협회장은 각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임기가 끝나는 중앙회장은 어떤 관여도 영향력 행사도 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현우 회장은 예비 후보를 사퇴하면서 김상수 회장도 선거 방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소 먹이로 사용하는 볏짚 가격 급등으로 축산농가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수입 물량 자체가 비싸서 농가별 생산 단가 부담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안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시멜로우 모양의 대형 포장들이 들판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가을 거지가 끝난 후 볏짚을 묶어둔 곤포 사일리지입니다. 낙농 한우 농가에서 소 먹이용 조사료로 많이 소비하고 있는데 가격 폭등에 농가들이 울상입니다. 지난 2019년 개당 4만 원대에 구입 가능했던 450kg 볏짚 곤포 사일리지 가격이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소들의 조사료 소비량이 5에서 10%가량 더 늘어나는데 농가에서 자체 생산하는 경우에도 생산비의 20%가 올랐습니다. 맵 비닐 같은 경우도 8만 5천 원 정도 하던 게 지금 한 11만 원이 넘게 가고 또 면세유도 700~800원 하던 게 1,200원대까지도 올라가고 해서 축산농가의 조사료 부담이 커진 요인은 해외 시장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년 내내 양질의 건초 수확이 가능한 미국이 3년 전부터 가격을 올리고 있고 환율과 선사 운임료도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입산 건초 가격 상승으로 국내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산 건초 가격도 덩달아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도 그 현지 가격이 좀 많이 오른 상태고요. 미국 현지에서 지금 싼 가격에 팔지를 않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갈아엎어버리더라고요. 여기에 지자체의 조사료 생산 비용 보조금마저 예년에 비해 감축된 데다 유통비와 생산 단가까지 높아지면서 축산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청주국제공항 연계 첨단산업 융복합벨트 개발 구상에 관한 연구 용역을 내년 5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BT 기반의 오송, IT 기반의 오창,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항공산업단지, 그리고 옥산면과 강내면에 입지한 일반 산업단지 기능을 연계하는 첨단산업 융복합벨트 조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3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장관 표창과 함께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에 있어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투자유치국을 신설해 민선 8기 출범 1년 5개월여 만에 37조 3,200여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충북을 찾는 관광객 3명 가운데 1명은 단양군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충북 지역 관광객은 1,600만 명으로 이 가운데 단양 방문객은 600만 명, 37%에 이릅니다. 제일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로는 도담산봉, 구담봉, 만천하 스카이워크, 구인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천시가 위축된 지역 소비 진작과 고령층을 위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지역화폐 모아의 종이형 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대상은 만 40세 이상 월 한도 구매액은 50만 원입니다. 카드형과 모바일형, 종이형을 합친 제천화폐의 월 구매 한도는 종전과 같이 100만 원,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CJB 아침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